정의롭고 품격 있는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승입니다. 여러분 미리 크리스마스. 네, 매주 화요일은 정정당당 김종혁, 네,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종혁 최고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데, 네. 그죠? 네. 기분이라도 좀 내시라고 저희가 네. 뒤에 트리 장식도 조금 해봤고. 멋집니다. 네. 네. 제가 아침에는 오늘 하얀색 자켓 입고 방송했거든요. 네. 오늘 혹시 딱 방송 보시면서 이거 제 방이야? 뭐지? 네. 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옷을 우리 또 최고위원님 오신다고 해서 싹 갈아입었어요. 불타는 붉은색이네요. 네, 그럼요.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또 다시 열정적으로 밝게 불타오르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거의 꺼진 불인데, 네.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옛날 속담도 있었습니다만, 네. 불은 다시 살아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불꽃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희도 기대 많이 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요 기사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 월요일 한동훈 대표의 사퇴 이후 9일 만에 비대위원장으로 권영세 의원이 세워졌습니다. 뭐 나경원 의원도 물망에 올랐다고 하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겸직을 할 가능성도 예측이 되었으나 어쨌든 권영세 의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글쎄요, 저희가 오늘 영상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거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네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전 지도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 지도부 체제, 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뭐랄까요. 지금 국민들께서 권영세 의원이 되셨어요. 뭐 권영세 의원 개인적으로는 뭐 인품도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 하지요. 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으시고, 그런데 사실 여기 권영세, 나경원, 권성동 이분들 세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비대위원장이 된들 죄송합니다만 국민들한테 무슨 희망과 무슨 변화의 메시지를 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 탄핵의 밤에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무너지던 그 국회의사당의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들어오던 그 순간에 네. 국회로 가지 않고 당사에 모여 있었던 분들은요. 네. 어떤 자리도 맡으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사실은 중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은 정계 은퇴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리더라는 게 뭡니까? 리더라는 것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우리가 왜 기업의 CEO가 됐던 혹은 뭐 대통령이 됐던 장관이 됐던 어떤 위기의 순간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그 외적이 쳐들어오든지 국가적 위기 상황이 됐든지 아니면 뭐 경제가 굉장히 어렵든지 그러면 그것을 책임진 사람들은 본인이 몸으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결연함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국회의원이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이어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탄핵의 밤에 12월 3일 그 밤에 대통령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비상계엄령을 발효를 하고 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공포와 불안에 떨던 그 시기에 어디가 계셨냐니까요. 당사에 있었잖아요. 당사에. TV 당사에서 TV 보면서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그 앞장서서 국회 경찰들의 어떤 그 경계망을 뚫고 들어가서 그 소수의 인원으로 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18명과 함께 네. 투표에 참석했던 대표는 쫓아내고 그 당사에 앉아서 편안하게 TV 보고 있던 분들이 한마디의 개인 성명도 내지 않고 한마디의 비난 성명도 내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지금 다시 당을 장악을 하겠다. 그래서 당을 장악하고 뭐 우리 당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 거의 무슨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다, 내란 옹호당이다, 뭐 계엄을 뭐 동조한 동조당이다 이런 얘기를 그래도 그나마 공격을 덜 받게 한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보면 축출한 이후에 사실은 지금이라도 조금 정신을 차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변화하겠습니다라는 액션을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계속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 그 나물에 그 밥. 그 밥에 그 나물 뭐 그 얘기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아까 조금 전에 그
누가 여쭤보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님 잘 계십니까? 아주 잘 계십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대표는 그 정치인이라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리더라는 것은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결단의 순간에 꼬리 빼고 도망간 분들 이런 분들이 리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진 게 잘못된 게 왜 그러냐면 선조를 그대로 놔둔 거예요. 조선시대 선조. 네,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벌어졌는데 선조는 꽁무니 빼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신하들 데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간 다음에 그 화가 나니까 그 양민들이 몰려와서 그 노비 문서를 보관하던 장혜원을 불을 질러 버렸어요. 도대체 나라가 위기에 빠졌더니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 임금.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사실은 저는 이때 군중들이 봉기에서 이 왕의 목을 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꿨어야 돼요. 다른 왕으로 바꾸든지 뭐 그때는 왕조 시대니까 다른 왕으로 바뀌든지 어쨌든 쫓아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을 그대로 놔뒀더니 이 선조께서 그 논공 행상을 하면서 자기와 함께 도망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1등 공신으로 올려놓고 나를 수받으렀던 수발러들. 네, 그렇죠. 그러고 가서 실제로 여기 남아서 왕이 도망간 그 조선 땅에 남아서 싸웠던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 그런 여러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그랬잖아요. 민망하죠 본인. 민망하죠 본인들. 왜냐하면 자기들은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은 남아서 싸웠으니까 그 사람들이 남아 얼굴을 볼 때마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남아서 싸웠고 저 사람은 도망갔는데 왜 도망갔던 사람들이 더 평가를 받아?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지금 딱 국민의힘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요. 그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최고위가 아니라 그 비대위가 구성이 됐죠. 그러면 비대위 구성되고 난 다음에 뭐 계속해서 지도 회의를 할 거고 그 기자들하고의 뭐 간담회도 할 거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기자님의 선배 기자로서 저는 후배 기자들이 이런 자세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탄핵 그 가결할 때 의견 어떻게 되셨었죠? 그 국민하고 지금 눈높이가 맞습니까? 혹은 아니면 저희 계엄했던 그 비상계엄의 밤에 뭐 하셨어요? 어디서 어떻게 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뭐 역할에 얼마나 명분이 있다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그냥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가 후배 기자들한테도 얘기하는데 기자가 그런 거 물으라고 기자하는 거예요. 가서 그 계엄의 밤에 모든 국민이 공포에 떨던 그 밤에 어디 계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메시지 내신 단 한 줄이라도 페이스북이 됐든 아니면 본인의 뭐가 됐든 간에 한 줄이라도 뭐 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탄핵 때는 뭘 하셨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을 지키고 당이 계엄당 되지 않도록 막았던 분 쫓아낸 다음에 그래서 본인들끼리 뭐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면서 그러면서 이 당을 정리를 한다. 저거 차라리 그분들 경로당 차리라고 하세요. 어떤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게 한 그 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라든가 응원이 돌아오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는 사실은 우리 그 뉴스 엔진은 대부분이 이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제 얘기에 많이 동조해 주십니다만 저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일반 국민들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지? 아니 저 사람들이 밀었던 대통령은 그 지금 무슨 내란의 수괴니 뭐니 해서 계속 그 탄핵을 당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재판을 받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수처라든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혐의로 부하들은 다 구속이 되고 본인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구성을 해? 이게 뭐지? 실제로 어떠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다들 그런 걸 물어보죠. 정치 유튜브 한다 그러면 어느 쪽이야? 빨간 쪽이야, 파란 쪽이야 이런 걸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빨간 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근데 거기 좀 이상하던데.
왜? 그랬더니 아니 그나마 한동훈 대표 있을 때는 계엄령에 대해서 제대로 딱 막아섰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 보수고 뭐 집권 여당이 잘하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대표가 쫓겨나는 그런데 너는 왜 거기 쪽에 대해서 방송을 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실제로 해요. 근데 뭐 김혜성 앵커나 저나 네. 뭐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지금에 있는 이거 친윤 그분들을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분들이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어떤 한 개인에 충성하는 분들 그 개인에 충성하지 말라면서요.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도 그분에 대해서만 네. 그 충성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 그런 분들로 지금 짜여 있는 그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쇄신과 변화를 통해서 정말로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중도 개혁 또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지지자분들이 요런 말을 유행어처럼 써요. 뭐냐면 탈당 마려워. 이거 아세요? 아, 그렇지. 탈당 마려워. 네, 그러니까 정말 쟤들 봐서는 진짜 당장 탈당하고 싶어. 네, 탈당 마려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한 2만 명 가까이 이미 탈당을 했다고. 벌써 2만 명이나 돼요? 뭐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구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나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남아 계셔야 됩니다. 남아 계셔서 이 당이 바뀌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그 상황이 왔을 때 저희가 힘을 쓸 수 있지. 다 나가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세상은 가치 중심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정말 국민을 원하는 가치 또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는 어쨌든 돌고 돌아 어쨌든 민심을 잃는 자만이 승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탈당 마려우셔도 잘 참을 수 있도록 저희 뉴스엔진이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